자, 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주클. 아마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업일 것 같습니다. 질주 본능인데 이미 뭐 화면에 어떤 기업인지 나와 있죠. 엔캠이란 기업인데 낙수 효과 여기로 집합. 오타곤 있네요. 여기로 집합인데 오늘은 사실 이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뭐 많이 올라가죠.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케민 같은 경우는 주가 분석을 해보면 상장하고 나서 대략 12만 원대 정도가 이제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13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3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 외국인의 쇼커버 물량도 없잖아 좀 있었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거는 건 1월 중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쇼커브도 나오고 그래서 한 13만 원 정도가 가는 이후부터는 약간의 그 쇼커브도 없잖아 있었었어요. 예, 없잖아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들어온 힘 자체는 이제 1월 말부터 지금 2월 중순까지는 그 개인들의 수급 종목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관들이야 그들에게 결이 다르니까 뭐 갖고 있을 수가 없겠죠. 아니면 뭐 차익 실현 성격도 되게 높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 기업을 분석하기 앞서 가지고 사실 뭐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그냥 오늘은 전체적으로 과연 이 질주 본능의 후광 효과가 낙수 효과란 게 뭐냐 하면 이제 저게 저 정도로 많이 오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주가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사이즈가 커져 버렸단 말이죠. 5조 7천원. 원래 5조 원대 딱 올라가게 되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MSCI까지 후보까지 거론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 주가 시가총액 밸류를 딱 5조 정도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그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다 고점이다 예상할 수도 없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는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 자체가 거의 뭐 1,000억 이상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시장의 어떤 포모 현상, 캐점 장세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오늘 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를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는데 배터리 셀의 원가 구조의 50% 정도가 차지하는 게 소재입니다. 소재는 양음 분전이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있을 건데 또 전체 소재의 40% 이상이 양극재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 전해액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은 크질 않습니다. 크질 않죠. 근데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체를 놓고 보면 양극재를 만드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등등은 여전히 이제 실적이라는 향후 성장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그뭐 실적에 대한 이슈보다는 전체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 있을 거고 기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확실히 2차전지 소재에서 제일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양극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파 꺼졌을 때 가장 수익성이 빠르다는 것은 양극재라는 거죠. 그건 한번 우리가 주지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엔캠의 상승에서 우리가 전해액이라는 걸 좀 공부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양음 분전으로 나오면 이게 양극과 음극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전류를 통할 수 있게 리튬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튬 이온 자체가 양극과 음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나의 물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보통 전해액은 혈액이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용매라고 이야기하는 솔벤트, 그 다음에 솔트라고 이야기하는 전해 질염, 이게 이제 첨보라든지 몇 개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딕티브라고 이야기하는 첨가제로 구성이 됩니다. 솔벤트 용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전해액은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혈액의 흐름이고 중간에 이제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멈춰주는 약간의 가상의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SKI 테크놀로지, WCP 그런 기업이 되죠. 자,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전액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우리가 뭐 액체라고 그런 거 씁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고 자산이 생각보다 오래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섭씨 25도 시야에서 한 최대 2에서 6개월 정도 유통기한. 그럼 재고가 쌓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입지. 그러니까 LG라든지 SK라든지 또는 기타 배터리 셀 회사들이 공장에 최소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거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엔캠이 LG 엔솔 쪽으로 들어간다면 LG 엔솔의 미국 법인 테네시라든지 그 근처 1시간 이내에 공장을 구축하고 있고
SDI가 헝가리 쪽에 공장을 강화한다면 SDI 헝가리 법인의 공장 근처에 강화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연물, 유동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이나 비용 상승도 최대한 입지적인 위치에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 관점이 이제 갖게 되겠는 국내 전액 업체들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되는 거죠.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건 별로 매력이 없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엔캠이나 솔브레인 홀딩스 등등을 이야기할 거고, 뭐 여기서 보게 되면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이쪽에 전해액 쪽, 전해질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헝가리 법인으로 캐치를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미국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그리 알고 있어요. 자,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요거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되면 보통 요 원가 구조에서 뭐 저는 생각마다 분리막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미국이 23년도 12월 달에 외국 기업 투자 제한법 세액 공제 관련해서 분리막도 하나의 부품으로 분류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많이 기관들은 좀 관심을 가지는데, 약간은 종국으로 가게 되면 뭐 사실 이건 너무 앞선기입니다만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 자체가 결정적으로는 리튬이온 전지에서 전고체 전지로 가겠죠. 물론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반고체란 단어도 나와요. 그럼 전해액 같은 경우도 지금 액체지만은 향후에 고체로 바뀔 수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놓고 봤을 때는 분리막 역할은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쭉쭉 갈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 고체 전해질이라는 것은 전해질과 분리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막보다는 오히려 전해액 쪽으로, 고체 전해질 쪽으로, 고체 전해액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생각하는 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까 봤던 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인데 아직은 먼 이야기예요. 그쵸. 그냥 액체와 고체의 차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국내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의 진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음극재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현재 흑연 음극재를 금속으로 바꾸는 겁니다. 리튬 메탈 음극재를 준비하고 기술 개발한다는 거죠. 실리콘 음극재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실리콘을 가겠는데 다음 단계가 거의 보면 전고체 리튬 메탈로 가겠죠. 그럼 이걸 갔을 때 국내에서 많은 투자와 R&D를 하는 기업은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게 액체가 고체되고 흑연이 금속으로 가고 하는 것 자체도 효율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에너지 밀도도 높여야 되는 거고 충전 시간도 좁히면서 효율을 높여야겠죠. 화재에 대한 것도 내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배터리자의 무게잖아요. 무게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갔을 때는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FP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게 보면 이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ESS 들어가는 건 무거운 거고요. 만약에 뭐 너무 만약이란 단어가 좀 그런데 차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중으로 봤을 때는 또 너무 먼 미래긴 합니다만 UAM 쪽으로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미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뭐 양극재가 어쩌고 이런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양극재는 양극재대로 NCM, NCA 계열대로, 또 음극재는 음극재대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을 그림을 갈 거고, 전해질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 놓고 보면 물론 이 기업의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거창하게 할 노력은 안 됐지만은 우리가 시장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기업의 어떤 폭풍 축조가 나온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같은 전해액을 만드는 솔브레인 홀딩스의 주가가 거의 뭐 상한가의 기염을 토한단 말이죠. 이것도 신고가예요. 신고가죠. 예, 신고가고 코스닥 종목 중에서 주주 친화 정책으로 봤을 때 또 밸류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영상은 2월 20일 날 함께 하고 있는데 약간의 고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뭐 덕산테코피아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아무리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온 수급 자체는 일정 부분 외봉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주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한번 쫙 가면 일정 부분 쉬었다가 다시 멈추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그럼 새로운 캐션 마크를 그릴 거예요. 뭐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SKC처럼 동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조금 늘어줄 수 있습니다. 동박 실적 행패는 없죠. 그쵸?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동박은 이제 음극재에 들어가는데 전지를 둘러싸고 있는 박을 말하는데 아직은 한참 멀었죠. 근데 주가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기관이나 이런 자금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기관으로 잠깐 잡혀 있는데 충분히 이런 게 동박 쪽으로도 약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롯데에너지 모터리얼도 마찬가지고 이건 약간 지금은 기술적 관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강력한 어떤 저쪽에 데이터에 있던 뭐 시장은 제2의 제3의 그런 찾기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나 롯데 에너지 모터리 같은 동박 쪽을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SKC도 그러고 저점을 어느 정도 저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하고 30% 정도 오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팔고 싶은 욕구 자체가 인터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동박 관련 중에서도 만약에 보신다면 뭐 제가 볼 때는 SKC가 조금 더 롯데나 솔로보다 나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 매출 실적 자체는 2차전지의 비중 자체가 40% 정도 됩니다만 여기엔 또 직간접적으로 뭐 실리콘 기판이라든지 부차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실제로 다시 이렇게 콜을 받는다면 기술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쫙 풀어보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장을 약간 어떤 특정 종목 무조건 이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박이 이제 음극재에 들어간다면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알루미늄 박이겠죠. 물론 이 알루미늄 박 자체가 DI 동일이나 사마알미늄 이런 기업들이 실적만 놓고 보면 아직은 행패는 없어요. 행패는 없지만 이 기업도 보면 단기적으로 8만 형성하고 정확하게 30%가 움직입니다. 38, 24, 10만 4천 원.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수급 자체는 상당히 우호적이란 거죠. 그럼 그 연장선 측면에서는 최근에 모든 이유가 사실 이유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폭발적인 주가 반등 자체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을 경우에 시장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가는 로테이션 쪽으로 예를 들어서 CID 캔을 만드는 뭐 상신이라든 이런 쪽으로도 계속 매기세가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툭툭툭 쳐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시세 탄력성 자체가 20% 30% 올라오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희한한 말이 너무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참 신기하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제가 2차전지 영상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뭐 볼펜한 투자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주가 자체가 저는 이 바닥을 형성하고 20에서 30% 정도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의미 있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을 봐야 되는 거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 시장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분위기의 힘이 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는 뭐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뭐 50% 100% 한번 수익을 냈을 때 그렇게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로테이션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시세가 모든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시세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간다면 설령 LG에너지솔루션 모 회사의 배터리 회사의 주가가 느리다 하더라도 모든 게 이게 보게 되면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뭐 무조건 배터리 셀이 올라야 소재가 오르고 뭐 만약에 가격의 전가력은 소재보다 배터리 셀이 높다. 꼭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들어오는 자금의 힘의 파워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누구도 에코앤 드림이 여기가 고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제가 심리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기술적으로 고점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수직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식은 완만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로테이션 관점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영상을 보시고 뭐 매매의 관점으로만 본다고 좀 보완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낙수 효과에 대한 그 관점에서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지금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우리가 뭐 10배가 10배, 20배를 보고 투자할 때는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든 데이터가 집합될 때까지고 그 데이터가 집합되기 전까지의 어떤 일정 부분의 기술적 영역에서는 언제든지 이 로테이션 관점에서는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죠.